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과일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학과일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은 존재한다라는 설명 항상 드리고 있고요.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전기차 대장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세계 1위 기술 업고 100배 성장할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여러분께 자료집까지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이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이 자료집만 알아가셔도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께 해당 자료집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께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부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전지 로봇 AI 로봇 관련 종목들까지 너무나도 크게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 아직 시작 안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들 다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알아두라는 관점에서 제가 유망업종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2000지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죠. 제가 최근에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었죠.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 주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가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요즘에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해당된 흐름들에 따라서 가장 대장주격으로 나올 다음 흐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테슬라 한국에서도 전기차 가격 내렸다. 보조금 260만 원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연초부터 중국, 미국 등 큰 국가들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종전보다 20% 인하하는 등 가격을 20% 인하하는 등 가격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싸게 팔기 시작하니까 오늘 언제 또 가격 올릴지 모르잖아요. 싸게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경기 침체, 시장에 막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도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3일 전기차 가격을 최대 14% 인하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20% 정도 인하한 이유가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그래요. 지금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운송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4%면요 굉장히 많은 가격을 인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인 8,500만 원 미만에 형성됐고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가 2일 새로 공지한 전기차 보조금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치킨 게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전기차 다른 기업들 건 안 산단 말이에요. 다 테슬라 걸 사려고 하니까 몇몇 기업들은 가격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하에 리비안 6% 해고, 후발주자 협력업체 휘청이라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전체 인력이 6%가 감원됐다는 내용입니다. 14,000명의 직원 중 자동차 공장 제조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생산력과 관련이 없는 직무 위주로 840명을 해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스케린치 CEO는 직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우리는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쓴 것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돈이 당장 많이 벌리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리비안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이 테슬라의 치킨 게임을 함께 준비하려는 모습입니다. 리비아는 감언은 최근 테슬라 전기차 가격 인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가격을 인하한 기업이 또 있는데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최대 8.8% 가격 인하. 뭐 이제 미국 포드 같은 경우 우리 관심 없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거의 다 우리 뭐 외제차 하면은 해외 외제차 하면 뭐 유럽 뭐 BMW, 벤츠 뭐 이런 게 보통 주력이니까 포드가 미국에서는요 거의 포드가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가 최대 8.8%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뭐 지금 테슬라가 인한 지금 20%나 한국에서 인한 14%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가격 인하를 선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 가격대 유지. 그래서 그리고 어디까지 낮췄나 했더니 모델 Y,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머스탱 마하2의 가격을 모델에 따라서 1.2%에서 8.8%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들에 따라서 테슬라의 자동차 주력 자동차들과 가격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는 공급망 효율화 등을 통해서 전기차 생산 설비 절감 때문에 이 가격 인하가 가능했고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테슬라에 비해서 생산비 절감은 조금 부족한 편이죠. 다만 높은 이윤 때문에 가격 인하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여유가 있는 테슬라와는 달리 포드 등 후발 업체들은 가격 인하가 수익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못 낮추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 GM이 있거든요. 제너럴 모터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1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경쟁력과 경쟁력과 가격이 이미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전기차 가격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올리버 블록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도 같은 날 독일의 매체를 통해서 명확한 가격 전략을 갖추고 있다면서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영업이익률 16.8%에 달해 지금보다 추가로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비해서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으로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뭐 이들은 뭐 우리는 충분히 가격 전략을 갖추고 있고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뭐 그리고 뭐 GM 같은 경우에도 이미 좋은 가격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더 이상 낮출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테슬라에 비해서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뭐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들. 뭐 옛날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바뀌었지만 테슬라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라서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M과 폭스바겐은 단기 점유율을 포기했다. 보이시죠? 대신에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전략은 전략이고 소비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죠? 테슬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럼 현대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처음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현대차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현대차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전기차 많이 판다고 해서. 여러분 매출은 증가할 수 있을지언정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전기차 한 대 판매하면 여러분들 테슬라랑 거의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5%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싸가지고 이미 그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쪽에서 가격을 좀 혜택을 주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자동차 할부가 연금리 7에서 10% 수준으로 오르자 완성차 업계가 자구책을 내놨다. 고객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자동차는 변동금리 신차 할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원래 이제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예요. 근데 변동금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내셨다는 거죠. 변동금리 할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양도선 예금증서 91일 금리 변동을 반영해서 할부 금리가 결정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뭐 결정돼서 금리가 낮아지면 같이 낮아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금리가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3%대에서 4%대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죠. 이게 아마 요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네요. 이제 시중금리가 그 정도 되면 그거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다시 또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 현대캐피탈이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대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계열사들을 활용해서 가격 낮추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나 조금 급해 보였으면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좀 바뀌었잖아요.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든 가운데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통해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난해서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올랐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올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자동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더 많은 차량을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수입 전기차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는 기존 315만 원에서 보조금이 26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줄어들었네요. 감소폭은 17.5%로 수입 전기차 모델 중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견제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제 표를 보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현대차, 기아차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수입차들에게는 좀 불리한 구조가 현재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아, 뭐 테슬라를 자동차를 사거나 해외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진행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은 이런 차이밖에 안 나는데 더 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 재편제도 한국형 IRA로 재편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근 IRA가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뭐 이름은 여러분들 별로 뭐 이름하고 와닿는 정책은 아니에요. 정확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들, 전기차들만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들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는 지금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야속한 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을 한국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꾸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가 한국에 와서 테슬라 같은 경우 와가지고 팔리니까 차라리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가 치킨 게임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통일하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안에서만 생산된 전기차들만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디지털 그린 전환 대응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산업진흥과 방어적인 정책 수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굉장히 방어적인 거죠. 기업 활력법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전략적 산업 및 무역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얘기가요.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야당, 여당 모두 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은 같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전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선택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치킨 게임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대로 가다가 그 다 같이 돈 못 벌고 치킨 게임이라는 거 그렇거든요. 다 같이 손해 보는 구조예요. 기업들이 다 같이 손해 보는 구조로 갈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이런 자동차를 싸게 판매하려고 하는 걸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해답이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테슬라의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 이렇게 자동차 판매 자체로 수익성은 많이 줄어들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격 할인만으로는 역부족, 이제 믿을 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테슬라가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매출이다.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서 최근 미국의 시장에서도 주력 모델 3와 모델 Y에 6에서 20%를 내리는 공격적인 할인 전략으로 테슬라 차량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사용자를 증가시켜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2022년 3분기 완전 자율주행 채택률은 2에서 3%로 추정이 되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 지금 선택한 사람들의 수치를 올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나 벤츠나 BMW 이런 회사들은요 다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기술력을 빌려오거나 부품을 사서 자율주행을 현실화시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뭐 유일한 수준이죠. 뭐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유일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아줄 만한 기업들 중에는 테슬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다른 뭐 벤츠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다고 수익성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늘어난다는 거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고도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열심히 인공지능 AI를 연구를 통해서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서 돈을 벌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테슬라 관련 악재가 있습니다. 테슬라 또 악재 머스크 완전 자율주행 비활성화 동의 논란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대 잡아라 경고 비활성 요청에 동의해서 업데이트하겠다. 1월 안에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원래 자율주행은 운전대를 잡아라라고 이렇게 계속 알림이 뜨는데 요거를 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워낙에 새로운 부분이고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완벽한 기술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운전대 잡아라 경고를 끄게 할 수 있느냐라고 미국의 교통안전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요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정보를 요청했다.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추가적인 폭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자율주행 사극이었나? 2016년도 홍보 영상 연출이다. 오히려 뭐 이게 완벽한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홍보 영상은 연출로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내부 폭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입력된 지도에 따라 도로 주행을 했고 전 이사가 법정 진술에서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서 너무 독보적이니까 테슬라를 견제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일론 머스크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좀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엔 테슬라 자체, 테슬라 자동차 자체에 대한 비난들이 폭주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테슬라의 치킨 게임이 다른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벤츠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자동차가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곧 승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은 구독형 서비스라는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동차 업체의 가장 큰 미래 수익성으로 떠올랐는데 특히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다 먹지 못하겠죠. 나눠 갖겠죠. 브랜드를 대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계 처음으로 미국에서 레벨 3 수준의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특정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맞고 위험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입니다. 벤츠는 이달 5일 열린 CES 2023에서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드라이브 파일럿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 네바다주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낙관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2023년에 1,200조 이상 시장 자율주행 상용화 제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24일 1월 24일입니다. 최근입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도 8조 8천억 원에서 2030년도 대략적으로 1243조 원으로 연평균 41% 성장하고 지금 뭐 규모로 치면 2023년까지 대략 100배 정도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 시장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인이 이미
구축한 상태인데 한국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3단계에 이어서 4단계 자율주행 사용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용 간소화 면허를 신설하고 원격 주차에 대비한 자동 주차장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죠. 사실 규모가 뭐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규모가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 크게 성장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얼마나 잘 될 것 같냐면 다른 기업들도 이미 자율주행차에 기반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재작년부터 착수했고요.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2030년도 25만 대 차량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마주 보면서 가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인데 자동차는 자동으로 굴러가고 이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자신이 보고 싶은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자율주행의 자동차에게만 운전을 맡겨놓고 자동차가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총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뭔지 아시겠죠? 일단은 차량 자체에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차량을 많이 배포하고 많이 배포함으로써 점유율을 차지한 다음에 무엇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바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자, 그런데 이런 돈을 벌기까지 아직 욕을 먹고 있고 대중적인 이 관련된 경쟁사들의 견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들까지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더욱더 적극적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어찌 됐든 이런저런 경쟁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너무나도 시장에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앞서 보셨듯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연평균 41% 성장에 지금부터 2035년까지 거의 뭐 100배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시장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더 적극적인 자율주행 투자가 전망이 된다. 이 안에서 테슬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업, 그를 통한 엄청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을 봐야겠죠. 우리나라 국내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첫 번째 만도가 있습니다. 거의 근본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레벨 3가 탑재된다고 한다면 이 만도가 아닐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도라는 기업을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세요. 이런 종목들이 이번 연도에 잘 편입해 두셔야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도라는 기업은 엉덩이가 좀 무거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BMW, 삼성전자 그리고 BMW와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라는 소식이 나면 테마주성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막 주식이 여러분들께서 뭐 실질적인 수혜주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단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는 논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차트도 이쁩니다. 일단 만도부터 볼게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 사명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사명이 LH 만도일 겁니다. HL 만도네요. HL 만도. 지금 현재 저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계단식으로 하락했죠. 증시 상황에 따라서 하락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워낙에 실적이 좋고 미래 성장성이 탄탄하다 보니까 저가가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 이후부터 등락은 이어갔지만 저가를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저가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증시만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정말 가능해지는 매물대를 가볍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막연히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박스권 하방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적어도 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에서 15% 구간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요런 기업들 잘 관심 넣어 두시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좀 엉덩이가 무겁다. 그래서 좀 더 큰 수익이나 좀 빠른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텔레칩스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장기 평선 싹 다 돌파해 주면서 올라와줬죠. 이런 기업이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다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2013년도 주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2023년도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무료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어플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앱스토어,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확인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하실 때 아이디 비밀번호만 까먹지 마세요. 정말 간단하게만 설정해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인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만드시고요. 그리고 접속하신 다음에 무료 급등 추천주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4,000개가 넘어갔죠.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유망업종 무료 자료집 맨 아래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료 자료집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당일 강하게 급등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적어도 한 뭐 2에서 3% 정도, 많이는 한 시장이 좋으면 요즘 같은 시장이나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의 승률이 나오니까 뭐 여러분께서 단타 매매를 하시긴 매력적이겠죠.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아침 9시에 장이 시작하잖아요. 주식시장이 시작합니다.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 8시 30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여러분들께 예측해드리는 정보를 쭉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장시작 전 시황입니다. 이걸 보관이 안 보관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예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고 해외 증시 주요 변동 요인, 주요 지표는 어떻게 됐으며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래서 전일자 상승 테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뉴스 아침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해당된 기사 내용만 매일매일 보셔도 여러분들의 매매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강했으면 메타버스 관련주, 여러분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은 어떤 기업이 급등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AI주가 급등했으면 인공지능 AI주 어떤 이슈가 있으며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자료집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료를 무료로 여러분께 모든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무료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주식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과 전략들은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증명해 보이도록 할 테니까 함께 여러분들께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